저는 올해 70세입니다. 요즘 밤이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심장이 마치 북처럼 쿵쿵 뛰는 게 느껴져서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단순한 불면증인지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시니어 생활정보 박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밤 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불면증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 그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방송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믹스 커피를 서너 잔 마셨어요. 특히 오후 3시, 4시쯤에도 간식과 함께 한 잔씩 마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라톤을 뛰고 난 후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운동 부족 때문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카페인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장내과 김영호 교수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교수님, 나이가 들면 정말 카페인에 더 민감해지나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을 때는 6시간이면 체내에서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고령자는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하루에 몇 잔까지가 적당한가요? 어르신들은 하루에 한두 잔, 그것도 오전 중에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완전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박영수 어르신도 바로 이런 조언을 받으셨던 거예요.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까지 받았지만 다행히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커피를 많이 드시나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를 완전히 끊었더니 일주일 만에 두근거림이 사라졌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였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지금은 밤마다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든 큰 변화죠. 하지만 모든 두근거림이 커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68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연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저는 앞에서 들은 박영수 어르신처럼 처음엔 커피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커피를 완전히 끊고 녹차도 끊고 심지어 초콜릿까지 끊었는데도 두근거림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밥맛은 오히려 좋아졌는데 한 달 사이에 3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겨울인데도 자꾸 더워서 난방을 약하게 틀어놓으면 가족들이 춥다고 하고 밤에는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가장 괴로운 건 수면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요. 쿵쾅쿵쾅 마치 가슴 속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아서 베개에 귀를 대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또 깨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커피를 끊었는데도 증상이 더 심해지다니. 여기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내분비내과 박미영 교수님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갑상선과 심장 두근거림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인데요.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몸 전체가 과속 운전하는 상태가 돼요. 심장도 예외가 아니죠.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심계항진, 즉 두근거림이에요. 평소 분당 60에서 80회던 심장 박동이 100회 이상으로 빨라져요. 게다가 체중 감소, 발한, 불면, 손 떨림, 더위를 못 참는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죠. 바로 이순자 어르신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해요.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왔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던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갑상선제라는 약물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보통 2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약물로 잘 조절됩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이순자님, 이제는 괜찮으세요? 치료를 시작하고 처음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두근거림이 줄어들더라고요. 2달 후에는 밤에 푹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상선 때문이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해요.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모두 심장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목 앞의 작은 기관인 갑상선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70세 정수철 어르신의 또 다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밤 10시쯤에 잠자리에 드는데 막 잠이 들려고 하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식은땀까지 나면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완전히 잠이 깨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응급실에 2번이나 갔는데 검사를 해봐도 심장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는 늘 심장에 이상 없다,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런 말만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니까 정말 답답했죠. 가족들도 처음엔 걱정해 주다가 나중엔 또 그러냐는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이분은 3번째 응급실 방문 후에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여기서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불안과 심장 두근거림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심계항진이에요.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심장을 자극해서 빨리 뛰게 만들죠. 그럼 어르신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특히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공황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진단 결과는 역시 불안장애였어요. 교수님,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하나요? 3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첫째, 약물 치료예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사용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둘째, 인지행동 치료죠.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 패턴을 바꾸는 상담 치료예요. 셋째, 이완요법입니다. 복식호흡법,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을 가르쳐드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복식호흡법은 이렇게 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잠들기 전에 매일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 해도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불안을 악화시키므로 피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정수철 어르신도 이런 통합적 치료를 받았어요. 정수철님, 이제는 밤에 잘 주무시나요? 처음엔 정신과 치료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제 마음속 불안함을 정확히 짚어주시더라고요. 약물 치료와 함께 호흡법도 배우고 매일 저녁 산책도 하면서 점점 안정되었어요. 지금은 약물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잠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엄연한 질병이고 치료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긴장과 불안도 심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전문가의 종합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장내과 김영호 교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65세 이후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두근거림, 원인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자체의 질환이에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라는 엔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부정맥이라고 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고,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심부전은 심장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요. 그럼 2번째 원인은 뭔가요? 대사나 호르몬 문제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은 괜찮은데 연료나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까 들어본 것처럼 몸의 신진대사가 과속 운전하는 상태예요. 빈혈은 혈액 속 산소 운반 세포가 부족한 상태라서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3번째 원인도 궁금하네요.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느냐의 문제랄까요? 과도한 카페인은 마치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알코올은 처음엔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몸에서 분해될 때 오히려 심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도 있어요. 감기약, 천식약, 혈압약 등 많은 약물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 4번째는 뭔가요?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운전자의 컨디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심장을 자극해서 빨리 뛰게 만드는 거죠. 만성적인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먼저 기본 심전도 검사로 그 순간의 심장 리듬을 봅니다. 하지만 두근거림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를 해요. 이건 작은 기계를 몸에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 리듬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도 필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 혈색소 수치로 빈혈 여부, 혈당, 전해질 등을 확인해야 해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심장 자체 문제면 부정맥 약물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
갑상선 문제면 갑상선 약물 치료, 빈혈이면 철분제나 원인 질환 치료, 불안장애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갑자기 시작된 심한 두근거림이 지속되면 응급실에 가세요. 둘째,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셋째, 가벼운 두근거림이라도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검사 받으시고요. 넷째,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두근거림이 생겼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정말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천식이 있어서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바꾸고 나서부터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하다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로 처방받은 기관지 확장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심계항진, 두근거림이었던 거예요. 약사님께서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른 종류의 천식 치료제로 바꿨어요. 약을 바꾼 후 일주일 만에 두근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약 때문이었다니 놀라웠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처럼 복용 중인 약물도 두근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복용 중인 약물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체적인 해결책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5가지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솔루션, 카페인과 알코올 관리입니다. 심장내과 김영호 교수님의 조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완전 금지가 원칙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심지어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알코올은 더 복잡해요. 마실 때는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3-4시간 후 몸에서 분해되면서 오히려 심장을 자극합니다. 저녁 7시 이후 음주는 피하시고 하루 한두 잔을 넘지 마세요. 두 번째 솔루션, 약물 점검입니다.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게 약물 부작용이에요.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천식약의 살부타몰, 일부 혈압약, 갑상선약, 심지어 영양제의 인삼 성분까지 심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2주 이내에 두근거림이 생겼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약국에 가서 이 약들 중에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게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솔루션,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심장에 부담이 돼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태블릿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가벼운 독서나 클래식 음악 감상을 추천해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네 번째 솔루션,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고강도 운동보다 꾸준한 저강도 운동이 중요해요. 매일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계단 2층 정도 올라가서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좋아요. 저녁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로는 4-4-8호흡법을 추천해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하루 3번,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효과적이에요.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솔루션, 적절한 시기에 의료진 상담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작스럽고 심한 두근거림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어지럽거나 실신할 것 같을 때는 응급실로 가야 해요. 그리고 가벼운 두근거림이라도 일주일에 3회 이상 2주간 지속되면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세요. 참고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솔루션을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두근거림 증상이 개선될 거예요. 김영호 교수님, 오늘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본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커피 때문이었던 박영수 어르신, 갑상선 문제였던 68세 이순자님, 불안장애가 원인이었던 70세 정수철님,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었던 김정숙 어르신까지. 원인은 정말 다양했지만 모두에게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세요. 건강한 밤잠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시니어 생활정보 박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